안녕하세요, 차진서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 순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순히 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집인데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연히 꼼꼼히 체크한다라는 것보단 건축주인 본인이 집을 짓는 전체 공정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콘센트 위치와 개수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또 실제로 가보니까 콘센트를 추가해야 될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이처럼 각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각 공정별로 확인을 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좀 더 완성도 높은 집을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축주가 집을 짓는 순서, 즉 전체 공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집을 다 짓고 나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것이고요. 공사 중에도 시공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짓는 모든 공정은 건축가 분들의 말을 빌리면 적게는 20개의 공정에서 많게는 100개의 공정까지 세분화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처럼 저도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세분화된 공정까지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각 공정별로 세분화된 시공법을 배우기 위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을 지을 때 경험하고 느꼈던 좀 더 큰 단위로 공정을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구조도 대동소이하지만 제가 목조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목조 주택을 샘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짓는 순서는 크게 보면 기초공사, 골조공사, 외장공사, 내장공사, 마무리공사로 해서 총 5개의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공정에 어떤 공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기초공사는 말 그대로 집을 짓기 위해 땅의 기초를 잡는 공사인데요. 여기에는 바닥 경시, 땅에 집을 지을 위치를 선으로 표시하는 규준틀 작업, 터파기, 잡석 깔기, 버린 콘크리트 타설 등 다양한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들을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땅 중에 집을 지을 부분의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즉 집이 올라가는 부분은 땅이 기울어져 있어도 안 되고 땅이 물렁거려도 안 되겠죠. 그래서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도 하고 잡석도 깔고 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바닥 작업이 완료되면 그 위에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배근하고, 철근을 이렇게 엮는다는 소리죠. 수도 등 기초 배관 작업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줍니다. 이렇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준 뒤에 콘크리트가 굳는 양생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콘크리트가 다 굳고 거푸집을 제거해주면 기초공사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콘크리트의 높이를 얼마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공사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40전이면 충분하다, 아니다 100전은 돼야 튼튼하다 등 시공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단위는 센티미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60cm 높이로 기초를 잡았습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골조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골조공사는 말 그대로 집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집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다 보면 땅이 몇 평인지, 집은 몇 평인지, 단열재나 창호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집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건축 개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 개요의 하나의 항목으로 빠지지 않는 건축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골조, 즉 뼈대를 무엇으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 건축 구조가 구분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 목조 주택, 스틸하우스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조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만드는지, 나무로 만드는지 아니면 철로 만드는지 등에 따라서 이 건축 구조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 중에는 이 건축 구조를 착각하는 경우도 계신데요. 가장 흔한 예로 외장재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외장재가 나무로 마감된 집을 보면 그 집은 목조주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집을 지어본 분들이시라면 에이 설마 그런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제 지인 중에도 몇 명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뼈대를 세우고 외장재를 나무로 마감할 수도 있고요.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외장재를 벽돌이나 노출 콘크리트 패널 등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의 건축 구조는 외장재가 아닌 골조, 즉 뼈대를 세우기 위해 사용한 자재에 의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뼈대를 만들고 지붕까지 골조 공사를 마치면 목조주택의 경우에는 벽면에 투습 방수지를 시공하고 지붕에 방수 시트를 시공하여 누수 차단 작업까지 완료해서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5공정 중 3번째 외장 공사인데요.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창호를 설치를 하고 외부 단열 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벽에 벽돌이나 스타코 플렉스, 세라믹 사이딩, 징크 등 자신이 선정한 외장재로 외벽 작업을 합니다. 벽돌은 다들 잘 아실 테고 스타코 플렉스나 세라믹 사이딩, 징크 등으로 마감한 집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름이 좀 생소해서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사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외벽을 하나의 자재만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세련된 느낌이나 혹은 자신만의 개성을 위해 벽돌과 징크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자재를 혼합해서 외벽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외벽이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스팔트 싱글이나 징크, 기와와 같은 자재로 지붕 마감을 하게 됩니다. 모던한 느낌의 주택 외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로 징크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클래식한 느낌의 주택 외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기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지붕까지 마무리하면 외부 데크를 설치하고 외부 조명까지 달아주어서 외장 공사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밖에는 마무리를 했으니 이제 집 안에도 공사를 해야겠죠. 4번째 내장 공사입니다. 전기, 설비, 배관 공사를 하고 보일러 온수가 순환할 수 있는 엑셀 파이프라는 보일러 배관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엑셀 파이프가 촘촘하게 깔릴수록 난방에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화장실에도 난방이 들어가는지 이 공정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 배관을 다 깔아주고 그 위에 방통이라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주고 또 약 1주간의 양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내부 단열재를 채워주는 공사를 합니다. 이때도 단열재가 빈 곳 없이 촘촘하게 잘 채워지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재가 촘촘하지 않다면 아시는 것처럼 춥고 더운 집이 될 테니까요. 단열재를 다 채우고 나면은 석고보드로 내벽을 마감해 줍니다. 또 욕실이나 다용도실 같이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같은 도기를 설치하고요. 화장실 포함해서 주방, 다용도실 등의 타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석고보드로 마감했던 내벽에는 이제 도배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도배 대신에 페인트로 마감하는 도장 작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배보다 도장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더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깔끔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다만 도장으로 마무리를 할 경우 칠하고 다듬고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장 작업은 도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판, 강화마루, 강마루 또는 타일 등을 이용해서 바닥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닥 시공까지 진행하게 되면 생각했던 집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을 달아주고 싱크대 등 가구 공사를 하면 내장 공사도 완료가 됩니다. 5번째 마지막 마무리 공사는 이제 집을 다 지었으니 창문, 바닥, 화장실 등 집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입주 청소 혹은 준공 청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준공이 완료되면 보통 준공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사정상 먼저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준공 전에 입주한 것이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전체 공정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게 다야?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는 전체 공정을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모르실 때보단 개인적으로는 집 지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현장 용어들을 간간히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해도 현장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시면 좋은데요. 이유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 현장 용어들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현장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짓는다는 게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에 예비 건축주분들이 조금이나마 오늘 이야기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